자, 김호준 공장장이 복귀한 거죠, 오늘? 네. 복귀해가지고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저쪽에서 막 김어준을 구속시키자는 놈도 나왔고 뭐 아무튼 저쪽에 서울시장 나온 애들은 다 뉴스공장 폐지 뭐 심지어는 김어준 등 구속 선거법 위반이라고 뭐 샵 1 합시다 이런 게 김어준 공장장이 오늘 시원하게 한번 때려주더구만. 이것도 사실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 이거 100만 갑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뭔 의미인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 김어준 총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맨 마지막에 100만?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이 얘기를 하잖아.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걸 예견하고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냐. 내가 숟가락 한번 얹어보면 요거는 TBS가 만든 캠페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TBS 유튜브 채널이 100만에서 조금 부족해. 현재도. 그러니까 100만 빨리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만 더 구독하자. 그 속마음은 그런 것 같아. 남편 것도 자식 것도 이렇게 좀 얹어달라 이런 의미였을 것 같고 이 캠페인 제안이 오니까 김호준 총수가 이걸로 안 될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이 영상에도 나온다는 거, 이게 되겠냐고. 네. 사실 구독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지금도 맨날 구독해달라고 외치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구독이 안 늘어요. 실제로 그래요. 아니면은 구독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채널들은 꼭 구독해야겠다라고 느끼는 필요성이 없지 않는 한 안 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 자체가 뭐랄까 큰 실효성은 없었지만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현상. 일자가 등장하니까 이게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1번 찍으라는 소리지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면서 사건이 지금 막 일파만파가 커졌는데 나는 국민의 치면서 김호준 구속을 계속 외칠수록 우리들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리면 때릴수록 김호준은 더 커지니까요. 계속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큰 머리가. 이 새끼들 놀리면은 대한민국에서 일자는 다 없어져야 돼. 일자 쓰기만 해봐. 다선거법 위반이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홍보가 돼가지고 저는 이거 운동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몰랐어. TBS에 구독하게 해주는 효과를 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국회 주소부터 바꿔야겠네요. 국회 의사당대로 1위잖아요. 그 의사당대로 2로 바꿔야지. 왜 그대로 두고 있어. 캠페인은 핑계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준이 떨어지고 감각이 후져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는 있지만 특정 정치 세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입 다물고 겁먹으라면 그렇게 될 리 없습니다. 이렇게. 결국 또 그렇게 될 리 없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자기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이 김호준 싫어. TBS 싫어. 뉴스공장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은 정치인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 꺼내는 건 다른 일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그냥 시장판에서 그냥 무주랭이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조선일보 없애버리고 싶어요. 동아일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근데 직업이 정치인인데 정치인으로서 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선언한 사람이 내가 당선이 되면 언론사를 없애겠습니다. 이걸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환자예요. 이거는 아픈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아젠다였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주길 바랬는데 김어준 공장장 입장에서 황당한 이야기죠. 이게 기호 1번을 의미한다면 그 기호 1번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들 나름대로는 뭔가 좀 엄청 빼앗고 싶은 1번을 수십 년 동안 지들이 1번 해왔었잖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 전방송인 정치 1번가에 기호 1번은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하는 그 일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일파만파를 가져와서 서울시장 선거에 이슈가 돼버리는 건 정말 멍청한 전략이라고. 일파만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났네. 일파만파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채널 A하고 TV조선하고 MBN하고 이거 다 갖다가 TBS랑 이렇게 바꾸자고 해도 우리는 바꿀 생각이 없고요.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사실. 보궐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이제 뼈 아픈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예, 유시민 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했던 그 선거 공작의 실패, 그것이 성공했다라면 총선은 이런 결과가 아니었을 것이다. 좀 뼈 아픈 기억이 있어서, 뭐 이해훈 씨도 그렇고, 뭐 TBS 보지도 듣지도 않고 맘대로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뭐 이럴수록 우리한테는 광고 효과가 더 있다. 예. 그리고 전 정권에 그렇게 한번 봐주셔. 여기서 크게 벗어난 게 없어요. 지금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은 무너질 줄 알고 계속 때리고 있는데 야당일 때도 이런데 진짜 이거는 정권을 잡으면 더 난리 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개 지역의 교통방송에 어떤 프로그램을 타겟팅하면 김어준의 파급력이랄까요?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가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어준은 때리면 때릴수록 코코메디 같은 거였는데 더 커져요. 펌프. 아니 그런데 김어준이 이러한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렇게 난리인데 저는 민주당 내에서 김어준 때리는 사람들 굉장히 의심스럽게 봐야 된다. 민주당 그리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꾹꾹 눌러야 된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외부 세력이죠, 그 사람들. 네, 이게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도 그렇고 SNS에서도 공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분명히 기억해놔야 되고 우리가 지금 낙인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작세라는 거예요. 낙인 자꾸 이야기하면은 좀 기분이 이상해지니까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합시다. 참. 네. 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어머머? 고맙다, 야. 자, 어쨌건 지금 그냥 황당 사건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황당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걸 몰라. 그게 이제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는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는 예스 무시해야죠. 예스 무시하면서 그러든지 말든지 해야 무관심 전략으로 가야 이기는 게임을 김어준 하나를 들이워서 마치 김어준 공장장이 뭐 청와대 한 수석쯤 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뭐 다스베이다 뉴스공장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가려고 줄을 선다는 등 그렇게 그 일부러 왜곡했던 금태섭 같은 사람들 그 찌질한 거죠. 엄청 찌질한 거야. 그런 언론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행복한 일입니다. 왜? 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예전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대체하는 유일한 프로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프로그램이에요. 지들 눈에 보면 뭔가 불공정해 보여. 왜? TV조선이나 채널A 보면 그런 방송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 짐에 정치인들이 출연을 더 많이 했다고 하는데 100% 50대 50으로 출연시키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야. 비중으로 보면. 그럼 얼마큼 객관적이려고 노력했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시각으로 보면 김어준 공장장이 다스베이다에서 하는 말과 뉴스공장이 하는 말이 다름으로써 오히려 그거 뭔가 좀 너무 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가져다가 김어준 뭐 구속까지 얘기가 나오면 멍청한 짓거리 하는 거죠. 하태경 나와가지고 그렇게 떠드는데도 안 막잖아요. 얼마나 공정한 겁니까? 뼈를 깎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게. 새날 구독해달라고 막 이야기해봐야 숫자가 늘리? 안 늘어. 구독 좀 해주세요. 막 구독해서 해봐야 안 늘어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 지금도. 좋아요. 아니, 구독. 우리도 빨리 푸나님 제거해달라고 좀 해봐. 마차로 바꾸라고. 아 그랬었구나. 자 여러분 국민의 짐 여러분 부탁도 좀 드릴게요. 저를 구속시킨다고 한번 하시면은 구독이 엄청 늘 것 같은데. 자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